안녕하세요. 첨다인지 브레인 연구소 소장 권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첨단인지 기능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흔히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 대비대 또래 아이들과 경쟁하는 그런 시간 대비대 비교해보면 학습 효율성이 많이 낮죠. 예를 들어 이런 학습 효율성이 좋은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과제 수행을 완수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낮은 아이들은 효율성이 좋은 아이들에 비해 많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 투자를 오래 한다고 하여도 따라가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 자, 이 기억력은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감각기억. 이 감각기억은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들어오는 정보를 아주 빠른 1초 내에 인지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억하거나 내가 주의를 주지 않아도 스쳐서 이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기억들, 이 모든 걸 감각기억이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관찰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관찰력을 조금 더 증대시킨 기억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기기억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감각기억은 말씀드렸다시피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1초 이내에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오는 기억들입니다. 감각적인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기 기억은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뭔가를 집중을 해서 저 정보를 습득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할 때 이 단기 기억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단기 기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작업 기억은 영어로는 워킹 메모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억은 총 3가지 기억력이 좋아야 효율성이 높고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각적인 정보, 스쳐 지나가듯이 기억되는 이런 정보들을 빨리 캡처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된다? 어떤 정보의 통합 능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기억이 정보를 통합하는 기억, 그리고 빨리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은 말과 어휘에 비슷하게 빨리 이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기억력으로, 보통은 리허설, 즉 반복을 통해서 기억되는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기억한다든지 어떤 전화번호를 기억한다든지, 그걸 기억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죠. 그래서 30초 이내에 반복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기억과 감각 기억의 차이점은 어텐션이 있다, 즉 집중을 한다 안 한다의 차이점입니다. 감각 기억은 감각적으로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기억되는 거고요, 단기 기억은 내가 뭔가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은 되뇌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작업 기억은
그걸 효율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와 연결시키는 기억들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기억한다. 그러면 숫자의 다이얼 패드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숫자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판을 띄우는 이 과정에서 이 작업기억이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각기억과 단기기억과 자각기억의 특징을 보면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이 자각기억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은 이 자각기억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단기기억을 많이 씁니다. 여러 번 써보고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단기기억이고요. 그리고 감각기억. 감각기억은 계속 연습하고 계속 생각하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의가 약한 아이들, 이 어텐션이 안 되는 아이들은 보통 감각기억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한 단어, 영어 단어를 하나 기억할 때 감각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번의 연습을 해야 한 단어가 기억된다고 하면, 단기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반 정도 기억됩니다. 반 정도만 해도 기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각기억은 예를 들어 100번 정도면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줄어들죠. 당연히 자각기억을 잘 작동되는 아이들은 기억에 있어서 많은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은 언어 이해력, 수학 이해력, 과학 이해력이 있는데, 보통 언어 이해력은 이 자각기억 요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해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어떤 정보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사고하는 능력은 주로 이 전두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좌측 전두부 브로카 영역에 작동이 되고요. 수학 이해력은 보통 우측 또는 좌측 두정 영역에서 뇌의 두정 영역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 이해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언어 이해력과 수학 이해력을 다 같이 작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뇌의 역량에 따라서, 뇌 영역에 따라서 이해력은 달라지지만 결국 자각기억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이해력도 좋아진다. 자, 그리고 암산력입니다. 암산력은 단순암산, 복합암산이 있습니다. 단순암산은 주로 두정 쪽에서 이루어지지만 복합암산력은 이 뇌의 후두 쪽, 두정 쪽, 그리고 전두부까지 활성이 돼야 돼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자각기억과 이해력과 암산력 모두 다 이 전두 영역이 아주 중요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집중력입니다. 선택주의력, 지속주의력, 분할주의력입니다. 이 선택주의력은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어떤 자극이 있을 때 한 자극에만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한 친구가 계속 옆에서 장난을 치거나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쉽게 이 친구한테 어떻게 됩니까? 유혹되고 간섭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선택주의력이 약하다. 자, 그래서 선택주의력은 여러 가지 자극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자극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 교실 환경에선 원하는 자극은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 강의 내용입니다. 그죠? 다른 자극들은 친구들의 소음, 창문 여는 소리, 부시럭대는 소리, 그리고 뒤에 친구가 뭔가 하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죠. 그걸 차단시키고 선생님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주의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속주의력은 똑같은 자극 안에서 한 자극에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계속 수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쳤다. 그래서 다시 수학을 가르쳤다 할 때 이 수학에만 집중한다든지 한 자극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주의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분할주의력은 어떤 자극, 두 자극을 어떻게 한다? 동시에 기억하는, 동시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습 상황에서도 이런 주의력이라는 건 학습 능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자기 성찰 능력, 공감력, 리더십,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인드 컨트롤이 우리 학습 성적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부담감이 있죠.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시험은 거의 뭐 한 번밖에 인생에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없어요. 그죠?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약한 아이들은 시험만 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시험만 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편안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득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좋다. 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높이기 위해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첨단인지 학습에선 마인드 컨트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재 기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따라서 학습에서 중요한 이런 많은 요소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건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건 전통적인 방법, 즉 학원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겁니다. 솔직히 아이들의 뇌의 기능들은 5세에서 14세까지 무진장 발달합니다. 엄청 발달하죠. 사춘기가 되면 더 성인기로 가게 된 뇌로 바뀌게 돼요. 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때 이 기억들을 제대로 발휘가 안 되면 결국 성인기로 가기 전에 이런 기억들은 저하되거나 분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수학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수능 시험에도 언어 능력, 수학, 수리 능력, 그리고 외국 능력이 있는데 가장 어렵고 가장 차별이 많이 되는 것은 수학입니다. 수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죠. 자, 수학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보통은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쭉 자기 아이들보다 자기 학생의 그 수준보다 높은 단계의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수학 능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수학 능력을 키운다는 거랑 비슷하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수학 기능은 현재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리학자들도 많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만 봐도 물리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1, 2를 다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은 수학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수학 기능이 좋을까? 라는 거죠. 책상머리에 앉아 수학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수학 기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 해결력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학 유형 파악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이라는 건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죠? 하지만 책상에서 공부된 이 수학 공부는 결국 시험치기용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분 빼고요. 수학을 사용하신 적이 거의 없죠? 없을 겁니다. 열심히 배웠지만 그 수학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스트레스를 너무 주면서 수학 공부를 그렇게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국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수학 성적이죠. 그죠? 그러면 수학 성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수학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 필요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지 않았던 아이, 다 대입하셔도 이 공식은 다 적용이 되는 공식입니다. 자, 공식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와 책을 꾸준히 많이 읽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가 12세까지 이 친구 12세까지 책을 1만 권을 읽은 아이가 있고요. 이 친구는 책을 예를 들어 1000권 정도 읽었다고 볼게요. 그럼 이 두 친구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친구가 국어 시험을 쳤다. 그러면 이 친구는 1시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90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90점을 받으려면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 친구보다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 예를 들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투자를 해. 왜? 이 친구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왜 효율성이 떨어질까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필요한 기능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이 기능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 기능적 면에서 집중력, 그죠? 집중력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속도, 책을 빨리 읽는 기능들, 그리고 이해력, 말씀드렸죠? 자극력. 자, 이런 기억력들이 약하다는 거죠. 이 친구는, 그죠? 그래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은 당연히 어휘력이 좋고 이 친구가 훨씬 좋을 거고요. 배경 지식도 이 친구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유리하죠. 그만큼 오랫동안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아이들보다 당연히 언어 시험에선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 대비, 투자 대비에 비하면요. 물론 이 친구가 밤을 새서 이 친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친구만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점수는 최상위권의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왔냐? 전통적인 방법을 보면 조기 기억이죠. 꾸준히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전통적인 방법. 자,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책을 꾸준히 많이 읽는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방법은 책을 더 많이 읽는 거예요. 그죠? 이 친구가 읽는 양보다 더 많이 읽어 결국은 이 친구를 따라잡는 거죠. 자,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쉽지도 않고 이 친구는 그러면 책을 읽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책을 안 읽을 수는 없겠죠. 계속 이 친구도 역시 책을 더 읽기 때문에 이 친구를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거죠. 결론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첨단인지는 어떻게 하냐? 책을 많이 읽게 해서 이런 것들을 올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만큼 빨리 어떻게 한다? 기능을 먼저 올리자는 거죠.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을 먼저 올릴 수는 없으니까 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능적인 면을 향상시키자라는 거죠. 집중력, 속도, 이해력을 먼저 올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렸어요. 올려서 어떻게 한다? 자, 많이 읽던 아이들만큼 기능이 같아집니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자, 기능이 같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책을 1000권 정도만 읽어도 이 책을 꾸준히 많이 읽는 아이만큼 기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친구를 10,000권이나 읽었는데 어떻게 1000권밖에 읽지 않은 아이한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죠. 책을 꾸준히 많이 읽더라도 우리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쓰지 않았던 기억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흔적은 있습니다. 흔적은 있지만 기억을 다 재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최근에 읽은 내용이나 특별히 기억될 만한 내용들이 책에 기억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습했던 책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억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다 까먹었죠.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지금은 기능이 성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능이 좋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첨단인지 솔루션을 보면 그럼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미친듯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능부터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첨단인지 기능 훈련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첨단인지 검사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파악을 하는 이 브레인 메모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지, 어떤 기능이 좋아지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책을 잘 인지할 수 있게 뇌 기능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주로 자극기억 훈련, 그리고 단기기억 훈련, 그리고 속독 훈련. 속독은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체 시스템을 통해 속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3차원 속독 방법은 보통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아이들은 게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 우뇌 쪽 기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내로 가려는 이 신호가 계속 차단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우리가 뭔가 책을 읽는다 하면 이 좌측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게임을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아이들은 우측 경로로 많이 흘러갑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도 좌측 경로가 아닌 우측 경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첨단인지에 개발된 전문화된 이 도구는 책을 읽을 때 우측으로 가려는 이 신호를 차단시켜줍니다. 차단시켜서 좌측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첨단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뇌를 효율적으로 향상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학생들은
일반 시간을 적게 투자하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첨다인지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첨다인지 기능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건 본 사이트 또는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